마지막 확대 가족의 영역인데 가족 관계도 좀 살펴보자면은 이 40대 여성 이 부분인데 처음엔 지성에 대한 욕망이 많았어요. 많이 배우고 싶고 튼튼해지고 싶고 나도 출세하고 싶고 이런 지성과 욕망을 가진 여자인데 무능한 여자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. 왜 그럴까? 다른 형제의 자녀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여성만이 가족 체계 전체에서 아이 낳는 사람으로 아예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성과 이런 것이 있지만 무능력한 여자를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이 여성의 이슈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할머니도 반복된다는 거예요. 할머니 또한도 자매 중에 임신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었었고 남자 형제가 일찍 죽거나 성공했으나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운둔형 어떤 남자의 어떤 기표가 어려웠던 부분 그랬던 게 반복이었었어요. 그리고 또 두 번째 반복은 어머니가 이 딸이 결혼함과 동시에 변호사 일을 그만뒀어요. 그리고 이 남자 형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직업을 포기한 것이 지금 이 딸에게도 전가되고 있죠. 지금 3대에 걸쳐서 동일한 어떤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죽은 삼촌의 이름을 딴 이 남동생과 그 사촌 남동생이 있어요. 그 남동생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. 가족계를 그리게 되면은 무시무시하고 두려워요. 내 가족에 반복되는 어떤 이슈를 발견하게 돼요. 분명히 전 세대의 어떤 일인데 지금 나의 세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였었죠. 비밀은 은폐되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과 상징으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삼각화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탈삼각화를 해야겠죠. 그러려면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. 내가 어떤 가족 안에서 무엇이 약한지, 어떤 것이 아픈지, 뭘 피하려다가 이 어떤 재앙에 맞이했는지. 그래서 약함의 근원이었던 것이 이제는 힘의 근원이 되어서 극복의 어떤 승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감정체계의 공백을 느끼며 혐오를 일으켜요.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이슈에 맞는 크기를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워놓는데 엄마와 아들이 이게 좀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가잖아요.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출가를 해야 돼요. 결혼을 해야 돼. 그럼 그 빈자리를 뭔가로는 대체를 해야 된다 말이죠.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게 하면서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체계로 봤을 때 삼각화가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. 새 아기, 배우자, 사위, 며느리, 심지어 하숙생 그리고 종교에서는 목사님을 우리 자녀의 빈 공간이나 나의 빈 공간을 채워서 삼각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. 이것이 정신분석이 발견의 어떤 위대한 업적인 거죠. 보면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녀들 안에 문제로 나타나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의 문제로 계속 삼각화가 일어난다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탈삼각화 해야 되는 거죠. 엄마가 서울에 사시니까 나는 저기 호주까지 가야 돼. 이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해체가 아니라 진정한 탈삼각화는 그 안에서의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. 그래서 결론이 가족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는 그 체계 안에서 편안한 상태, 이 불안이라는 게 없는 거. 내가 그 체계라는 불안 요소는 있지만 거기서 내가 그 불안이 없는 그 상태를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요.